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뉴스 중에 정치면 혹은 사회면에 아주 자주 등장하신 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 정치권에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진짜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름에서부터 파격이 엿보이는 북 콘서트 현장. 아이돌 못지않은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타고난 입단. 논란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명진이다. 대중의 그 뇌를 깨워주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깔때기? 사회의 죽비를 낙곰수 콘서트에서부터 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 송별 현장에까지 등장한 낙곰수 4인방의 절친. 강남 금싸라기 땅 봉은사 주지 시절에도 정권에 대한 독설 직격탄을 서슴지 않았던 강남 좌파. 하지만 갑자기 해임됨으로써 MB 정권과의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세운 이슈메이커.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국가 대통령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빚어진 참혹한 사태를 만회하겠다는 의지인데 몸부림을 이제 하는 거죠. 차기 대통령감 가시권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세상과 뜨겁게 만나는 행동하는 종교인. 2012년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명진 스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오신 건가요? 지금 요즘에 보강암에 머물고 계신가요? 올겨울에는 이름만 네. 보강함에다 걸어놓고 네. 서울에 많이 와 있습니다. 주로요? 네. 그럼 서울에서 주로 어떤 일로 바쁘세요? 서울에 특강, 북콘서트, 네. 법회, 네. 또 다니도 좀 나가고 네. 그런데 가끔씩 월악산 내려가고 네. 많이 서울에 많이 와 있게 되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스님들 경우에는? 그렇죠. 주로 다른 활동이 더 많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법회라는 어떤 틀 안에 보통은 네. 사람 만나는 장소가 법회니까 네, 네.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네. 그 자리가 좀 법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걸 더 강조하시나 봐요. 오늘 사실 워낙 화제도 많이 되셨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간단히 여쭤보고 간단히 답변하시는 코너가 청문회 같이 아유 무슨 청문회 청취하실 건가요? 네? 청문회는요? 연습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거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연습하신다 청문회를. 알겠습니다. 네, 처음인데 한번 해봅시다. 예.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VCR 보니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막가파야 하셨어요. 막가파는 뭔가요? 좌파다 우파다 이게 한국 사회는 별로 맞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가파다. 네. 그럼 스님께서도 뭐 좌파도 나는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처님 파고 네. 사실은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막가파 같이 되긴 했지만 알고 네. 보면은 참 괜찮은 좌우파를 넘나드는 네. 좌우파를 넘네들. 그거 참 편리하네요.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비난을 많이 하셨으니까 반대로 여쭤보죠. 좋은 점을 찾는다면. 2030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각성시켜준 위대한 업적, 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같이 자기 직분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네.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했다고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대선 있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될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차기 대통령감. 그 60년 동안 지탱해왔던 보수 권력, 네. 보수 권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욕망, 거짓, 위선, 이 탈을 벗겨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욕망, 거짓, 위선. 그렇게 욕망, 거짓, 위선을 벗겨낼 만한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가시권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누구신지요? 이 자리에서 밝히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문재인. 아, 네.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된다면 누가 될까요? 물론 뭐 같은 쪽으로 본다면 안철수 교수가 될 거고 네. 반대편 쪽으로 본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네.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나라당 경선 때 네. 제가 봉은사 법회하면서 네. 하여튼 이번 경선은 무조건 한나라당이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박근혜 그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그 후보가 비교적 이명박 후보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비교 우위. 그럼 절대적 진정성은요? 절대적 진정성이야 뭐 그건 더 살면서 또 봐야지 되는데 네. 지금 뭐 지나면서 보면은 미디어법, FTA 네. 또 뭐 4대강 뭐 이렇게 예산 통과 과정에 날치기 통과할 때 다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통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많은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일찍 나와야 될 것이다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지지를 가졌던 안철수 교수가 네. 5% 지지대 박원순 그 변호사에게 서울시장을 양보를 합니다. 네. 그런 정치. 네. 꼭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정치. 네.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본인은 직접 나오지 않고 뒤에서 킹메이커를 해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단가요? 네. 명지 스님께서 그러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좋겠습니다. 네. 왜요? 문재인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한 부분 정치적 경험도 좀 있고 네. 또 진정스러운 분이고 네. 본래 정치에 뜻이 없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이었던 분이 네.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맨 거. 네.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되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걸음이 되겠다. 네. 디딤돌이 되겠다. 예.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봉은사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간들 예. 또 안 한들 네. 뭐 그런 별로 생각 없이 네. 때가 된다면은 네. 인연이 되어진다면은 때가 된다면 스님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문회 연습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 정치권이 정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서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이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 보면 서희독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자에는 아예 이렇게 쥐 수염도 있고 쥐 모양이에요. 서희독경 부제가 독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그 듣지 얘기가 않으셨어요? 언제 나왔냐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작년 겨울 봉암사에서 이맘때쯤 한 얘기입니다. 네. 왜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느냐? 왜 마이동풍이라고 그러느냐? 네. 소 말이 얼마나 인간 말을 잘 듣는데 네. 말 안 듣는 건 쥐다. 그래서 서희독경으로 패러디를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쥐라는 것이 네. 이제 또 많은 정치 패러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직접 대입해서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없으셨어요? 그때 얘기할 때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은 네, 네. 그래도 뭐 노골적으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네. 그런 의미를 뜨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좋다. 네. 어떤 분은 사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람, 네. 어떤 사람 보고는 저는 늑대 같은 놈, 네. 여성분들 보고는 여우 같은 여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쥐에다 비유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네. 워낙 그런데 강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MB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많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싫으세요? 저는 BBK 네. 동영상 보면서 저 거짓말, 네. 거짓말을 저렇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좀 국민이 살기가 어렵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그 나라가 올바로 갈 것인가? 뭐 권력이라는 게 제가 얘기한다고 눈이 하나 깜짝합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준엄한 그런 얘기들이 네. 뭐 안 되면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지 된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네. 동의하는 거고 같은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현도 됩니다. 네. MB 정부가 1년 정도,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또 뭐 측근비리. 측근비리가 이번 MB 정권만큼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까지 계산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정 정당 지지 발언? 그게 그렇게 탄핵 사유가 됐나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 때로 달라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로 탄핵을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10번, 100번도 더 넘게 탄핵당해야지 되죠.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민관 합작 투기입니다, 그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거들어서 얘기하면 MB야말로 탄핵 당하고도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FTA,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여기에 다 같이 정책적 뒷받침을 해준 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와서 MB 보고 탈당해라. 우리가 탈당한다. 조직폭력배도 그 정도 의리는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하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러고 다니냐. 그런 사람들 이번에 싹 다 바꾸고 나오더라도 그 성추행범들한테 달아주는 전자발찌 있죠. 네. 그렇다고 전자발찌를 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네. 금배지를 뺐고 전자배지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박근혜 위원장 체제로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활동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 몸부림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뭔가 한나라당의 그 낮은 인기를 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빚어진 참혹한 사태를 네. 만회하겠다는 뭐 의지인데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 겁니다. 저는 이게 언론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2030의 이 시대적 불만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 난 이게 2012년은 한국 사회 60년 사에 있어 왔던 보수 세력과 뭐 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말로 공약하고 사람 속이고 네. 또 당선되고 나면은 자기 주인인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고 뭐 전화 오면은 관등성명 안 됐다고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그런 네. 행태 이런 것들이 난 이번 올해 아마 필연적으로 심판되는 해라고 난 봅니다. 희망이 네. 있다고 보는 거죠. 종교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과 부도덕에 대해서는 종교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타당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종교는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갈 수 있는 최후의 휴식처일 수도 있고 그다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문정현 신부님 참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하는데요. 네. 그분 말씀 중에 저를 손짓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 때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만 그냥 같이 있어줄 뿐이다. 난 별로 하는 게 없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거구나.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경찰들하고 싸우고 신부답지 않게 그 노신부가 지팽이 짚고 다니면서 경찰들하고 싸우면서 가족이 죽은 억울한 그러한 희생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것밖에 난 할 게 더 없어. 이러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근극의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왜 살나 이런 그 높은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이 당장 배가 고파서 집이 없어서 한국한테 쫓겨나서 올 때 갈 데 없는데 언제 앉아서 고귀한 그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갖고 나갈 것인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강남 좌파 스님 이런 네.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강남 좌파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상수 의원이 네. 그 이자성 원장하고 만났을 때 네. 강남의 운동권, 네. 뭐 좌파
네.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썼어요. 네. 근데 제가 법회 때 그래 그동안에 좌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냐. 네. 그러니까 이 좌파란 말을 회화시켜야겠다. 네. 웃기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부러 운동권이라는 말은 빼고 네. 좌파란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좌파가 그렇게 싫으면은 좌측 눈 감고 좌측 발 쓰지 말고 좌측 발도 들고 오른발로만 다녀라.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부터 좌파란 말 자체가 뭐 대중화되고 좀 친근감 가는 뭐 그런 말? 뭐 그렇게까지. 전 좌파란 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뭐 우파보다는 좌파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 오셨지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때 정말 거의 매일 모든 뉴스를 장식했어요. 그게 이제 자칫 봉은사 주지 자리에 연연한 것 같다라고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집착했죠. 봉은사 주지에 대해서 연연했고 네. 뭐 봉은사에서 살다가 봉은사에서 죽을 생각을 했으니까 네. 안 내놓고 네. 근데 4년 만에 나가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건 왜 다른 뜻이 아니고 한국 불교가 정치 권력의 예속되어서 쭉 진행되어 왔다는 거는 뭐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80년대만 하더라도 총무원장이 임명장을 주면은 네. 그걸 갖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다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지 법적인 주지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어요. 네. 첩적에 예속이 돼 있었습니다. 일제 사찰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 앞에 가면 비루해지고 뭐 대통령을 위한 무슨 기도회, 무슨 방생회 이따위 짓들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뭉개버린 게 한국 불교의 근대사입니다. 근데 94년도 정단개혁과 더불어서 불교의 자주화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물론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교의 자주성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이자성 총무원장이 네. 들었을 때부터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권과 철저하게 결탁을 해서 원장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747 불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MB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성인 고문을 합니다. 거기에 조계종 스님들이 158명이 참석을 해요. 선거운동을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정권에 대한 비판, 이걸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정치적인 것은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이름 올리고 성인 고문하면서 이상득 의원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한 거,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종단의 조계종 중앙 권력을 바꾸기보다는 단위 사찰의 변화를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주겠다. 네. 이런 목적 가지고 봉은사에서 천일기호, 재정공개, 네. 뭐 1호법회를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발언에 과한 그 여파가 결국은 봉은사에서 4년 만에 꺾이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한 욕심이 결국은 개혁에 실패한 조광조가 된 거죠. 개혁에 실패한 조광조. I need exceptions and the rules of attraction, 'cause I really can't accept them. You're so above me in the measure of beauty. 이렇게 격을 깨뜨리고 꼭 얽매이지 않고 이제 이런 게 많으신데 그 여러 일화 중에 절에서 편찮으신 분을 위해서 소머리를 삶으셨던 그런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그 소머리를 어디서 당시로는 구해오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몇 년도였죠? 77년도 여름 어떤 일이 있었던 중된 지 거예요?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77년이면 제가 27이네요. 안동 봉정사에 영산전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네. 거기를 들렸는데 스님 한 분이 이제 영양실조에다가 간염. 네. 그래서 막 얼굴이 노래가지고 얼굴에 막 주근깨가 끼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아파서 그냥 여기서 혼자 그냥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소머리 하나 삶아 먹이면은 딱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소머리. 네. 한여름인데 이제 시장으로 소머리를 사러 안동 시내로 나간 거죠. 네. 그 정육점에 가서 네. 그 쌀포대 종이로다가 몇 겹을 쳐서 네. 잘 싸서 손으로 들기 좋게 딱 해서 주더라고요. 들고 나오는데
이 목 쪽에서 이렇게 남았던 그 피가 남아가지고 그 포장해 놓은 종이로 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찢어지니까 나중에 입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막 이래 됐죠. 그래서 푹푹 삶아서 드셨어요? 삶아서 이제 3년 동안에도 절을 내에서는 하는데 문제 뭐 없으셨나요? 그러다가 내가 큰절에 뭐가 필요해서 막 건너가는데 네. 그 우리 큰절 주임하고 건너오다가 만났죠 이제. 네. 만났는데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임이. 그러시겠죠? 어떻게 여기서 소머리를 삶느냐. 아유 스님 아파서 약으로 뭐 삶아 먹이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다가 뭐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도 그렇지 저래서 그렇게 소머리를 삶는 게 말이 돼. 그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네 머리 삶냐 이 새끼야 이랬지. 그땐 그랬는데 그게 그 네. 사춘기의 책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네. 출판사 사장이 네. 이렇게는 자기는 못 넣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 머리를 삶을까요 해서 아주 리얼한 맛을 떨어뜨려요. 네. 거기는 그렇게 점잖게. 그렇게 점잖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표현이나 이런 게 이제 과격하실 때가 있잖아요. 20대, 30대와 소통하려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신가요? 그때 의도적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평상시에 그냥 오늘 뵈니까 이제 평상시 어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네. 뭐 법문 때도 네. 뭐 막 정사 믿고 거룩하게 올라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싼티가 많이 납니다. 저희 20대가 실질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았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4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좋은 인연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도 총각입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진 스님, 올해 진짜 지구 멸망이 될까요?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죠.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면 지구는 없거든요. 내가 인식하는 순간 존재한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창조주입니다. 내 창조주가 어떻게 살아있는 이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2012년인데 한 살 더 먹었네요. 나이가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30살 되기 전에 뭘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껴서 잘 쓸 수 있을까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찬다 하니까 막 30 전에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젠간 때가 되면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룰 수가 있어. 이룰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나도 50 넘어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견뎌나가야 되잖아요. 또 도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해주실 조언이 많으시잖아요. 성형, 화장, 치장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두루마기 벗고 뭐 난임굿바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적당하게 이렇게 두루마기도 있고 네. 뭐 치장은 합니다만은 과도한 치장, 실제적 가치가 80이라면은 이미지는 20 정도면 됩니다. 그 똑같은 가방인데도 뭐 뿌라다라든가 뭐 구찌라든가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미지의 가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에서부터 좀 해방돼 보자. 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쌩얼로 왜 사람을 못 만나느냐. 그리고 왜 남만 만나느냐. 네 자신을 한 번이라도 넌 만나봤느냐. 진실한 너를 쌩얼. 그걸 찾아가자. 네. 그러다 보면 지혜가 나온다. 네. 지혜를 실천하는 게 자비다. 지혜로운 사람이 실천해나가는 그 행위 속에 나오는 자비, 따뜻한 사랑. 네.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철학하는 삶과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네. 어떻게 살까? 네. 무엇이 잘 사는 걸까? 이런 물음을 묻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의식주의 걱정이 좀 없어야지 된다. 그걸 국가가 좀 책임지자. 뭐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